이외에도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의 소장 이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오픈을 했어요. 1년 중에 가장 큰 돈잔치이기도 하죠.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은행 자금과는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접자금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대리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우리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정부에서 직접 대표님네 회사한테 돈을 쏴주는 거죠. 뭐가 다르냐? 금리가 굉장히 싸요. 왜? 은행 마진 빠지죠. 거기다가 공기업이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런 기금에 보증료 빠지죠. 이건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진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에 약간의 운용비용 정도만 들어가고 그대로 대출이 나와요. 하물며 1%대 자금도 많아요. 자금 자체 중에서는. 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야말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내일 망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줘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대해주는 기업들이 있죠. 첫 번째 제조업이면 좋고요. 두 번째 수출기업이면 좋고요. 세 번째 인력창출기업이면 좋아요. 또 이번에 저희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비대면 관련된 사업자가 예전보다 추가가 됐어요. 공장이 잘 돼서 시설을 살려고 하는 회사들을 좋아해요. 제조업 좋아한다고 했죠. 왜?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 아니면 IT 말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찍 안 망해요. 그 제조업을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제조를 하기 위해서 경력을 쌓았다는 거고, 그 노하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계가 필요하고,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가 생긴 다음에 쉽게 망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제조 기반으로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제조업만큼 고용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제조업밖에 없어요. 유통에서는 수십억, 수백억을 하더라도 인원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할 때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나는 지금 취업도 많이 시킬 거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시설 사면 인원 더 뽑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창출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기계를 산다는 건 내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설자금 대출의 50%까지는 운전자금 대출까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출 실적이 있는 회사를 좋아해요.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좋아하느냐? 차라리 1억 미만으로 있는 기업이든지 1억 미만으로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수출 많이 하겠네? 준비 열심히 해봐 라고 하면서 자금 지원해줘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1억 이상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죠. 왜요? 1억 이상 있는 기업들은 기존에 이미 인프라가 있고 그 인프라를 늘릴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기업을 좋아하느냐?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자금이 따로 나와 있어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인력을 많이 고용을 하겠죠. 제가 만약에 잘 나가는 식당을 하나 차렸다고 해볼까요?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긴다고 해볼게요. 그 안에 5명씩만 취업이 된다고 해도 몇 명이에요. 정부에서 좋아하는 취업이 되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업도 지원을 잘 해줍니다.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기업들을 좋아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을 시켜준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청년이 안정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에서 3년 혹은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좋아하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는 회사도 좋아해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한 달에 75만 원씩 정부에서 기업한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뽑아줘서 고맙다고 또 가점이 붙어요. 최근 1년 이내에 39세 미만의 청년을 취업시킨 기업을 좋아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가점이란 말이죠. 이런 거 말씀하시면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저는 제조업이고 아니면 저는 유통업이고 뭐한데 돈 좀 주세요. 안 해줘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이런 강점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취업시키고 앞으로 수출도 많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정부 입장에서 혹은 당신의 실적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또 뭐 좋아하느냐? 특허 있는 기업 좋아해요. 특허나 실용신안이 3년 이내에 있었던 기업들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내가 기술력이 있는데 특허를 냈다라는 건 그 기술력이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현실화됐으면 뭐예요? 이제부터 양산해야 되죠. 양산할 때 뭐 들어가요? 원료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그런 자금들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특허가 있다. 중진공 반드시 도전해보시고 이 자금 꼭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업종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당신의 기업이 제조업이든지 IT 기업이든지 아니면 미래 첨단 과학 기술 관련된 일을 하든지 그린 관련된 일을 하든지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도 동해등해라고 해서 어떤 그 벌레인가 봐요. 그 벌레를 닭이나 소들이 먹는 사료에 섞어서 공급을 하면 굉장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들어가니까 좋아요. 왜요? 그린, 거기다가 스마트팜 같은 그런 정부에서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네가 좋아하는 업종입니다라는 걸 100% 잘 어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에서 떨어뜨려요. 왠지 아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번에 등록이 된 업체들은 3배수를 뽑아요. 내가 30개 업체를 지원해 주거나 100개 업체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떨어뜨려요. 어떻게? 당신네가 우선심사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우선심사 지원 대상, 정부에서 해주고 싶은 그런 업종들, 미래산업, 그린에너지, IT, 서비스, 뿌리산업 같은 거, 경영컨설팅업도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정부에서 좋아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그런 거라고 하면 저희가 심사 진행할게요. 그런데 그런 산업이 아니라고 하면 심사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차라도 통과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라고 나를 잘 포장해서 말씀해야 되겠죠. 1차 관문이에요. 두 번째 관문 뭐예요? 그 기업인데 당신네가 찾는 나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그 기업 중에서도 나는 젊은이도 뽑았고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특허도 있고 수출도 하고 공고, 상고 애들 많이 취업시키려고 하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위해서 내일 채용 공지도 가입시키고 근무 시간도 단축해주고 있고 내가 이런 교육도 받았고 수상도 했고 난 시설도 살 거고 이런 가점들을 어필해서 2차를 통과하는 게 좋죠. 자, 첫 번째 정리할게요. 내가 그런 업종인가 업종이 아니더라도 잘 포장을 하세요. 두 번째, 잘 포장하셨으면 내가 그 업종 중에서도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거고 잘 나가고 있다고 가점을 많이 받으세요. 그게 3배수를 뽑고 있는 지금 중진공의 그 자금 중에서 전화로 다 탈락시키거든요. 지금 코로나라서. 그 안에서 일단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분명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표님,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시든지 소기업이시니까 또는 지금 말고 한 5월 정도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제표 나오고 오시든지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유하게 표현할 뿐이죠. 이거 모르고 아 그렇군요. 제가 그럼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할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행해주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업체거든요. 특허도 있고 인력도 고용했고 제조업이고 참 좋아요. 그런데 스톱됐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스톱됩니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영상에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년에 한 번 크게 열리는 정부의 돈잔치예요. 대출로만 보면 그래요. 이 자금 꼭 잘 받으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진공 통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공장 사실 때 아니면 큰 돈 몇십억 정도 되는 돈 빌릴 때 절대로 중진공 다 자금 쓰지 마세요. 이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니면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릴게요. 시설 자금 크게 열리는 자금은 절대로 중진공 자금 쓰지 마세요. 회사 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